안녕하세요, 정순현입니다. 지난 47편에서는 양명부실증의 대승이탕증과 소승이탕증의 원문을 공부하였습니다. 이 48편에서는 대승이탕증의 나머지 원문들과 삼승이탕증의 임상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5조) 대승이탕증 조문입니다. 양명병 서머 발조열. 서머와 발조열은 대승이탕증의 특징적 증상들이고요. 반분응식자. 만약 양명의 정당한 열기라면 당연히 소곡성기하여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 못하는 것은 조열이 막고 결체하여 양명 위부의 수납 기능이 손상된 임상표현입니다. 위중 피류 조시 오륙매야. 위중은 위장계통, 즉 장도에 조시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중경이 조시의 매수를 말한 것은 꼭 그 개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양명조결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의미로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위중한 정우도 아닌 의미도 있습니다. 약능식자 단경이 분응식의 경우에는 조시라고 하였고 능식의 경우엔 경이라고 했는데 조시와 경은 역시 양명조열의 경중 정도를 말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238조입니다. 양명병 하지 심중오농이번 위중류 조시자 가공. 심중오농이번은 양명에 결실이 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징 증상입니다. 사열과 양명조박이 서로 결합하고 그 우열이 심신을 요동하며 심번의 중증인 심중오농이 출현했습니다. 치자스탕증, 대함흉탕증에서도 심중오농이 출현합니다. 가공. 양명병을 1차로 하지했지만 해소되지 않으므로 재차 사한다는 말이죠. 복미만 초두경 후필당 불가공지. 복창통이나 요제통이 아닌 복미만 정도의 경도창만이므로 공항할 수 없습니다. 초두경 후필당, 소위 초경후당은 태음비허증입니다. 태음비의 양허가 진행되면 운화가 실조되고 한습이 하주하며 성강이 문란해져 하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태음비양으로 운화가 무력하다면 부탁이 운화되지 못하고 장도가 온전하지 않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시일이 오래되면 대변의 초두는 양명의 조화를 좇아 변경이 되고 대변의 후반부는 태음비습을 따라 습을 끼며 변이 무르게 되는 당박이 됩니다. 그러므로 초두경 후필당은 태음비허증의 전형적 임상 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불가공지, 공항할 수 없습니다. 239조입니다. 병인 부대변 5-6일 요제통 번조 발장유시자 차유조시. 부대변 요제통 번조 발장유시 이 정우들을 종합하면 대승이탕증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제통은 조열 뇌결로 인해 제주위에 통증이 발생한 것인데 기기 옹체의 부기불창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혈맥불화가 더해지면서 동통이 출현한 것입니다. 번조 발장유시는 일포 전후의 정시에 번조가 출현하는 일포소 발조열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중경은 부대변, 요제통, 일포 전후 번조 이 3정후를 보고서 조시가 있다고 증명하였습니다. 252조는 대승이탕으로 급히 하지하여야 하는 3가지 정후, 즉 대승이탕 급하 3정 중의 하나입니다. 상은 6, 7일에 목중불료요 정불화. 목증이 호남하고 맑지 않아 광택이 없는 것이 목중불료요인데 이는 의사가 보고 아는 것입니다. 소화의 안정은 흑백이 분명하고 맑으며
연소인의 목광은 빛나면서 신기가 있는데 이는 전기가 충족된 표현입니다. 정불화도 마찬가지로 무신의 상태로 매체 응시하며 마치 양의 안정과 같은 모습을 말합니다. 목중불료요 정불화는 양명조율이 내성하여 하부의 간신음정이 손상되었기에 목정이 실양된 상황으로 일종의 실신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표리증, 표리의 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한 조열, 심중원홍, 대한출의 외증이나 요제통, 복만통, 복대만 불통 등의 내부 증상이 표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변난 신미열 차위시랴 급하지. 무표리증에 대변난 신미열인데 급하지라고 했네요. 그것은 지금 병인이 전기 대세의 상태이고 간신 음정도 비상되었으며 병인의 항병력이 크게 하강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사의 투쟁이 격렬하면 임상 표현도 그에 맞게 드러나야 하는데 현재는 임상 정상이 은닉되며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겨우 신미열, 대변난 정도인데 이를 보고서 간신 음정 대손상의 실신 상태임을 파악해야 하는 병정입니다. 모두 양명조열이 조성한 정후이며 이런 경우 병인의 병력을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 다른 대승기탕 급파3정의 조문들입니다. 253조 양명병 발열한다자 급하지의 대승기탕. 발열한다자 양명병의 발열에 땀이 많은 것은 리을이 음액을 손상하고 조화되는 추세가 비교적 신속하다는 의미입니다. 254조 발한불의 복만통자 급하지. 발한으로 해산되지 않고 신속히 복만통이 출현한 것은 사기가 임리하며 기기옹체와 혈락불화가 겸하면서 상음하고 화조성실하는 발전 추세가 급하다는 뜻입니다. 대승기탕 급파3정의 252조, 253조, 254조는 양명의 결실을 급히 사하여 소음의 진액과 양기를 구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고인들은 이를 급파양명 레구소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대승기탕증과 유사한 잡병의 복만증입니다. 255조 복만불감 감부족은 이는 복창만이 지속적이며 감소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금교열학 복만한산 숙식병 맥증병 치편에 복만 안지통이면 실이요 안지불통이면 허라고 했습니다. 이 조의 실증은 양명부실증이 아니고 대승기탕의 별개 적응증으로서의 단순성 장폐색 같은 잡병의 실증 복만입니다. 전신열성 증상이 없으므로 양명부실증이 될 수는 없고 잡병의 실증 복만에 대승기탕을 사용할 수 있는 예입니다. 조위승기탕의 임상 응용을 교재인 항만산 상한론 강의에서 발췌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왕자집은 강설원 고방선주에서 조위승기는 감초로서 대왕을 완화하고 망초는 중초에 유체된 열을 합사를 설하한다. 그러므로 조위인 것이며 초왕이 상위할까 두려워 감초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위중의 무형계례를 모두 배설하면 음기가 상부로 계승되므로 성기라고 명명하였다. 현대의가들은 조위승기탕 본방을 중소, 습진, 단마진, 만성, 폭발성 구강궤양, 치연출혈, 기능성 저혈 등의 치료에 응용하고 있다. 건너뛰어 아래를 보겠습니다. 설홍강 기자 태황후 조흑항가리 후 하며 맥실삭 유력 혹활삭 혹 침복 유력할 때이다. 대체로 이상의 변증 요점에 부합되면 남녀노유를 물론하고 모두 응용할 수 있다. 소승기탕의 임상 응용을 교재에서 발췌하여 읽어보겠습니다. 가금은 상한례수집에서 후박이 대왕의 2배인 것은 기약을 군으로 하였으니 대승기이고
대왕이 후배의 2배인 것은 기약을 신으로 하였으니 소승기이다. 미후하고 성이 맹렬한 대제를 사용하여 사하하려는 것이므로 대라고 하였고, 미가 박하고 성이 완만한 소재로 위기를 조금 조화시키려 함으로 소라고 하였다. 이하는 꼭 캡처해서 읽어보시거나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임상에서 소승기탕은 위장실혈성 변비, 회충성 장폐색, 수술 후 장마비 등의 정이 조실 뇌결에 속하면서 복만과 복통, 대변 비결 불통이 혹 조혈을 동반하는 경우의 치료에 사용한다. 중경은 마자인환을 사용하여 비약증을 치료하였는데 주요 목적은 통변에 있다. 마자인환은 소승기탕을 기초로 하여 마자인과 행인 및 작약을 가하여 조성되어 있다. 대승기탕의 임상 응용입니다. 교재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현대 본방을 급성 세균성 이질, 급성 중증 간염, 간혼수, 유행성 출혈혈, 상한, 유행성 감모, 파상풍, 급성 난미염, 급성 담도 감염, 담낭염, 급성 장위염, 폐렴, 성홍열, 학질, 마진 등의 전염성 및 감염성 질병을 치료한다. 또한 급성 담도 감염, 급성 장폐색 담석증, 간경화 복수, 위통, 애격 등의 소화계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 이상의 증상들이 독혈내성과 복부 실증 표현의 두 특징성 병기가 포착되면 선용할 수 있다. 삼승기탕방은 일반적으로 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염병이나 외과적 급성 복부 증상 방면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열의 전염병이 후기에까지 발전했을 때는 승기탕이 아니고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삼승기탕의 맥증과 사용 방법을 파악하고 있다면 이후에 여러 상황에서 응용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부실증인 비약증, 진휴병결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부의 시한수를 끝으로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촌, 두부. 맑은 강 한 굽이 마을을 안고 흘러가니 긴 여름 강촌은 일마다 고요하구나. 저절로 가고 오는 건 습갈의 위 제비요. 서로 친하고 가까운 건 물속의 벽구로다. 늙은 아내는 종이에 바둑판을 그리고 아이는 바늘을 두드려 낚시를 만든다. 병 많은 내가 바라는 바는 오로지 약뿐이요. 쇠약한 몸 나는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리.